에페소는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오래된 도시를 넘어 인류사적, 건축학적,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및 지리적 가치, 도시의 연속성, 기원전 10세기 그리스 정착지부터 로마 시대를 거쳐 비잔틴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간 지속된 정착지입니다. 특히 로마 제국 시절에는 아시아 속주, 에이시아 프로빈스의 수도로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버금가는 대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쇠퇴, 과거에는 카이스토스 강 어귀에 위치한 번성한 항구였으나 강에서 내려온 태적물로 인해 항구가 매몰되면서 도시가 점차 내륙으로 밀려났습니다. 현재 유적지가 바다와 떨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형적 변화 때문입니다. 현재 에페소 유적지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주요 건축물들은 주로 로마 제국 시대 기원전 1세기 서기 2세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페소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녔지만 도시의 물리적 풍경을 결정지은 황금기는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하며 아시아 속주의 수도로 삼았던 시기입니다. 1. 로마 제국시대 최성기, 서기 1세기, 2세기. 현재 에페소 강방의 핵심이 되는 대다수의 화려한 대리석, 건축물들이 이 시기에 건설되거나 대대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주요 건축물, 셀수스 도서관석이 117년 완공, 백극장 헬레니즘 기초 위에 로마식으로 증축, 하드리아누스 신전석이 2세기, 테라스 하우스 고급 주택반지. 특징, 로마의 강력한 자본과 건축 기술이 투입되어 도시 전체가 대리석으로 포장되었으며 공공 목욕탕, 수세식 화장실, 체육관 등 로마식 도시 인프라가 완성된 시기입니다. 2. 헬레니즘 시대, 기원전 3세기, 1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사후, 그의 장군이었던 리시마코스가 현재의 위치로 도시를 옮기면서 도시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주요 흔적, 도시 외곽을 둘러싼 성벽, 백극장의 초기 구조. 특징, 현재 남아있는 로마 시대 건물들 밑에는 헬레니즘 시대의 기초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비잔틴 제국 시대, 서기 4세기, 6세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도시의 성격이 종교 중심으로 재편된 시기입니다. 주요 건축물 성, 요한 성당, 성모 마리아 성당, 공의회 성당. 특징, 기존의 이교도 신전 석재를 재활용하여 성단을 지었으며 도시 규모는 항구의 퇴적 현상으로 인해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에페소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핵심 근거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4가지 핵심 등재 기준에 따라 비판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 기준. 2.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 증명. 에페소는 수천 년 동안 지중해 연안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문화적 융합의 용광로 역할을 했습니다. 건축적 교류, 그리스의 미학, 로마의 공학기술, 그리고 소아시아 현지의 전통이 결합된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특히 셀수스 도서관의 파사드는 로마의 화려한 장식미와 동방의 공간 구성이 만난 정점을 보여줍니다. 도시계획 헬레니즘 시대 미시마코스에 의해 격자형 도로망 히포다미언 플랜이 구축되었고 이것이 로마 시대에 확장되면서 제국주의적 도시 계획의 전형을 완성했습니다. 2. 기준 3.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 증거. 에페소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시, 생활상을 가장 완벽하게 복원해낼 수 있는 살아있는 고고학 교과서입니다. 생활사적 가치. 귀족들의 거주지였던 테레스 하우스는 당시의 벽화, 모자이크, 난방 시스템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고대 상류층의 사적 생활 공간을 증명하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입니다. 항구 도시의 운명, 해안선이 퇴적물로 메워지며 도시가 버려진 탓에 역설적으로 중세의 대규모 파괴나 현대적 개발을 피해 고대의 유산이 고스란히 봉인될 수 있었습니다. 3. 기준 4. 인류 역사상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의 표본. 에페소에는 특정 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거대 건축물의 기원이자 인류가 신을 향해 표현한 최대 규모의 헌사였습니다. 비록 현재는 파편화되었으나 그 규모와 설계는 서양 고전 건축사의 중요한 이정 표현이다. 로마 공공건축군 대극장, 체육관, 줌네이지엄, 목욕탕, 그리고 블레우테리온 의사당 등은 로마 제국의 행정 및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건축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4. 기준 6. 신앙과 역사적 사건의 연관성. 에페소는 종교사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장소입니다. 기독교의 성지,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지이자 요한복음이 집필된 곳으로 추정되는 성 요한 성당, 그리고 431년 성모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로 선포한 에페소 공의회가 열린 성모 마리아 성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장소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에페소의 OUB를 평가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은 복원의 진정성, 어텐티시티 문제입니다. 재구성된 경관, 현재 우리가 감탄하는 셀수스 도서관이나 하드리아누스 신전의 모습은 사실상 1970년대 오스트리아 고고학 연구소 주도로 이루어진 아나스틸로시스 원래의 부재를 사용하여 재조립 기법의 결과물입니다. 선택적 보존. 유네스코는 이 복원이 고고학적 근거에 기반했음을 인정하여 OUV를 부여했지만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는 관광객이 보고 싶어하는 가장 화려한 로마 시대의 순간만을 선택적으로 복원했다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보존의 과제, 해수면 상승과 지하수 문제, 그리고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의 하중과 습기가 유적에 가하는 스트레스는 현재 에페소의 오유비를 유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위협 요소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유산으로서의 에페소를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적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 옆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에페소 안내책자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한국어 번역이 좀 조잡합니다. 이제 그런 책들은 AI로 인해 쓸모가 없어졌지요. 이 공사 중인 무덤은 놀랍게도 14세기의 유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엄청 소중하게 다뤘을 만한 유적인데 고대 유적이 어디서나 발에 걸리는 티르키에라. 이 정도 유적은 이렇게 대충 관리되네요. 아무튼 본 김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에페소 권역 중에서도 가장 후기 단계에 해당하는 아야술룩 언덕 인근의 이슬람 시기 유적인 티르베 무덤 안내판입니다. 이 무덤은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 이 지역을 통치했던 아이딘 왕조 시기에 건립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서쪽의 대리석 포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며 중앙 바닥에 주 시신이 안치된 형태입니다. 무덤의 정확한 주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건축의 정교함과 기념비적인 성격으로 보아 당시 왕가나 고위 귀족층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측 상단의 도면을 보면 단순한 방 하나가 아니라 부속 공간과 묘역이 확장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비석 사진에는 기하학적이고 식물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셀주크 및 초기 오스만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에페소 역사의 가장 찬란했던 시작점이자 동시에 가장 허망한 끝을 보여주는 아르테미스 신전, Temple of Artemis, 털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중앙에 외롭게 서 있는 단 하나의 기둥을 주목해주세요. 원래 이 자리에는 높이 18m에 달하는 거대한 이오니아식 기둥 127개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 이상 컸던 당대 최대 규모의 대리석 건축물이었습니다. 사실 저 기둥조차 온전한 원본이 아닙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던 마디마디, 드럼을 현대에 들어와 쌓아 올린 것인데 높이도 원래보다 낮게 복원되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가끔 항새들이 둥지를 틀기도 하는 에페소의 상징적인 풍경입니다. 사진 속 바닥이 낮고 습해 보이는 이유는 이곳이 과거에는 바다와 연결된 항구 근처에 저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토스 강에서 내려온 해적물이 쌓이면서 신전은 점차 늪에 잠겼고 지금처럼 황량한 분지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신전이 늪지가 되고 파괴되면서 에페소인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에페소 고대도시 로마 시대 구역로 중심지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기둥 뒤쪽 언덕 위로 성 요한 성당의 벽체와 아유술룩 성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안내판의 내용을 번역해서 말씀드립니다. 1. 신전의 3단계 층위 분석. 좌측 상단의 도면은 이 장소가 단순한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겹겹이 쌓인 건축적 적층임을 보여줍니다. 초기 구조, 가장 안쪽의 작은 사각형은 기원전 8세기경의 초기 형태입니다. 크로이소스 신전, BC 6세기, 미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후원한 대규모 신전으로 이때부터 대리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니즘 신전, BC 4세기 이후 헤로스트라투스의 방화 이후 재건된 신전입니다. 안내판 도면은 이 다층적인 기초 구조를 색상과 선으로 구분하고 있어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시대를 판별했는지 보여줍니다. 2. 고고학적 발굴 사진. 중앙의 흑백 사진은 발굴 당시의 나이스코스 작은 신당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구역은 신전의 가장 신성한 중심부, 셀라로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안치되었던 자리입니다. 안내판은 이 기초 부분이 늪지대에서 어떻게 지지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고대 기록 플리니우스에 따르면 늪지대의 집안 침하를 막기 위해 숯과 약물을 바닥에 깔아 완충작용을 하게 했다는 공학적 비결이 이곳에서 증명되었습니다. 3. 기둥의 디테일과 조각된 기둥. 컬럼네이 케일라테. 우측 상단의 복원도를 보면 일반적인 신전 기둥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 보입니다. 기둥 하부 조각. 아르테미스 신전 기둥의 가장 큰 특징은 기둥의 가장 아랫부분에 사람 크기의 부조조각가 새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콜룸나이 켈라테라고 부릅니다. 이 조각들은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안내판은 사진 속의 밋밋한 기둥 하나가 원래는 하단부부터 화려한 예술품이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4. 건축 양식의 교체. 이곳의 대리석들이 성 요한 성당이나 아야소피아 같은 비잔틴 건축물의 자재로 공급되는 석재 보급소 역할을 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내판은 에페소 유적지의 남쪽 입구 상부 입구 근처에서 만나게 되는 에페소 고대 도시 전체 복원도입니다. 사진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어지는 메인 도로는 평지가 아니라 완만한 경사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경사를 이용해 상하수도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설계했습니다. 엠바토스와 쿠레테스 거리. 도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긴 선이 에페소의 핵심 축입니다. 상부 남쪽 구역시청, 브리타네온과 소극장, 오디언이 있는 행정 중심지입니다. 하부 북쪽 구역, 항구와 대극장, 상업 아고라가 있는 경제 중심지입니다.
안내판은 이 두 구역을 연결하는 쿠레테스 거리, 큐레테스 스트리트가 도시의 척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매표를 하고 들어갑니다. 2026년 현재 에페소 고대도시 통합 입장료는 95유로니까 15만 원 정도입니다. 비싸네요. 유적의 위치가 표시된 안내판입니다. 에페소 여행의 시작점인 magnesia 게이트 인근에서 촬영한 마일스톤즈입니다. 오늘날의 거리 이정표와 같습니다. 도시 간의 거리를 표시하여 군대와 상인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돕는 로마 도로망의 요소였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는 미리아 파숨이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이는 1000걸음을 의미하며 오늘날 약 1.48km에 해당합니다. 헬레니즘 시기에는 스테이디아 185m를 쓰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유물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로마의 이정표 위에 덧씌워진 붉은색 그리스어 비문입니다.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는 오 이에수스 니카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 돌은 로마 황제의 이름과 거리가 새겨진 세속적인 이정표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비잔틴 시대 로마의 유산을 재활용하면서 그 위에 기독교적 승리 선언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비문이 잘 보이도록 글자 홈에 붉은색 페인트를 채워 넣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안내판을 자세히 보시면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마다 새 돌을 깎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마일스톤을 거꾸로 뒤집어서 새로운 내용을 새겨 재활용하곤 했습니다. 지도에서 13번에 해당하는 항구체육관, 하버 짐네이지엄과 그 부속시설인 베룰라누스 주랑, Halls of 베룰라누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에페소에서 가장 거대한 복합단지 중 하나로 전문가적 관점에서 핵심 수치와 건축적 특징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 에페소. 최대 규모의 복합시설 전체 면적이 약 7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이는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거대 시설이었습니다. 이 단지는 단순한 체육관이 아니라 대규모 목욕탕, bath과 운동장, palestra,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안내판 왼쪽 도면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대한 사각형이 바로 운동장 구역입니다. 베룰라누스 주랑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는 3면의 회랑을 말합니다. 서기 2세기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절 에페소의 대제관이었던 클라우디우스 베룰라누스가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2. 고대 도시의 웰빙센터 기능. 고대 에페소인들은 이곳에서 달리기, 레슬링 등 운동을 한 뒤 바로 옆 목욕탕에서 땀을 씻어냈습니다. 중앙의 넓은 광장은 마치 현대의 공원처럼 나무가 심어져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도 겸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 안내판 우측 하단의 청동상 사진을 주목해주세요. 이는 스트리즐이라는 도구로 몸의 땀과 먼지를 긁어내는 운동선수의 모습입니다. 이곳이 체육시설이었음을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조각상, 현재 비엔나 에페소 박물관 소장입니다. 3. 건축 시기와 파괴의 역사. 건립서기.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시작되어 2세기 초에 완공되었습니다. 개건서기 350년경 큰 지진으로 파괴되었으나 안내판 내용처럼 이후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이는 에페소가 비잔틴 시대 초기까지도 도시의 공공기능을 유지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안내판 뒤로 보이는 풍경을 보면 화려한 도심지도서관 등과 달리 자풀이 무성하고 황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항구 바로 옆인 저지대입니다. 앞서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보셨던 것처럼 항구가 메워지면서 이 거대한 체육관 단지도 습지와 늪으로 변했습니다. 항구 도로와 그 끝에 연결된 에페소 항구 구역입니다. 에페소 항구. The Harbor of Ephesus는 에페소의 경제적 번영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물자 환적 거점이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페르가몬의 왕 아탈로스 후세에 의해 처음으로 인공적인 틀이 갖춰졌으며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는 로마 제국 초기 건설 활동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항구 만베이 주변에는 창고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항구에서 도시 안쪽으로 연결되는 3개의 거대한 기념비적 문이 있었습니다. 기원 후 3세기 이후부터 항구와 바다는 운하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이 운하의 양옆은 무덤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는 퇴적작용으로 인해 바다가 멀어지면서 과거 항구였던 자리는 사진처럼 풀이 무성한 습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항구도로, Arcadian Street, Harbor Street. 길게 뻗은 대리석 도로는 항구와 에페소 대극장을 연결하던 항구도로입니다. 해외에서 배를 타고 에페소에 도착한 방문객들이 도시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관문이었습니다. 도시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매우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길 너비가 약 11m에 달하며 도로 양옆으로는 화려한 코린트식 기둥들이 세워진 회랑, 칼로네이드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도로는 로마 시대에 밤에도 횃불 등으로 불을 밝히던 몇 안 되는 가로등 시설을 갖춘 도로 중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Hellenism Center, Hellenistic Fountain House. 기원전 31세기경인 헬레니즘 시대에 처음 건축되었습니다. 이후 로마 시대 기원 후 2세기경에 전면부를 확장하는 등의 개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에페소스 대극장,
Great Theater의 북서쪽 구석에 위치합니다. 원래는 이오니아 양식의 기둥이 있는 D자 형태, 파이 쉐이프의 건물로 내부에 물을 저장하는 수조, 시스턴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사자 머리 모양 배수구를 통해 물이 흘러나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샘터의 기둥에는 액두 만난도스 마르나스 강으로부터 나는 그리스어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약 6km 떨어진 마르나스 강에서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왔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도시의 공공수자원 관리 체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대극장, The Great Theater. 에페소스 대극장은 단일 시기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증축과 개보수가 반복된 복합적인 건축물입니다. 헬레니즘 시기 BC 3세기 1세기 최초의 극장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산의 경사면피온, 산을 이용해 좌석을 배치하는 전형적인 그리스식 극장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초기 AD 1세기 2세기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AD 81천 96와 트라이아누스 AD 98천 817 치세에 대규모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무대 건물이 2층에서 3층 높이의 화려한 파사드로 증축되었습니다. 후기 로마 및 비잔티움 AD 4세기, 7세기 로마 후기에는 연극뿐만 아니라 검투사 경기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7세기 이전에는 도시 방어를 위한 비잔티움 성벽의 일부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이 극장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꼽히며 최대 2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관객석, 캐베아은 피온 사원 피온의 천연 경사면을 깎아 만들었으며 반원형보다 조금 더 넓은 말발굽 형태입니다.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상단으로 갈수록 경사가 가팔라져 뒤쪽 관객도 무대를 잘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무대와 객석 사이의 반원형 공간입니다. 초기에는 합창단이 공연하던 장소였으나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검투사 경기나 맹수 사냥 등 동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바닥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무대 건물 스케인의 프런트는 안내판 중앙의 도면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높이 18m에 달하는 3층 규모의 화려한 대리석 벽면이 서 있었으며 수많은 조각상과 기둥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하단 구조물과 일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에페소스 대극장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도시의 중심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정치적 집회, 에페소스, 시민들의 민회가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문화예술, 비극과 희극 공연, 음악 경연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종교적 갈등의 장 성경 사도행전 19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에 반대하는 세공업자들이 에페소스 사람들의 아르테미스 여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며 소요를 일으켰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안내판 우측 하단에 명시된 것처럼 오스트리아 고고학 연구소 Austrian Archaeological Institute를 중심으로 복원 및 보존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에페소스 유적 내에서 가장 압도적인 위용을 보여주는 랜드마크이며 현대에 들어서도 가끔 클래식 공연이나 오페라가 열릴 정도로 뛰어난 음향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람석 구역의 건축 및 시공 세부 사항. 현면도상에서 관람석 구역의 형태는 약 21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단열은 11개의 서령세기 모양 구역으로 중간 및 상단열은 각각 22개의 구역으로 나뉜 관람석의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관람석 구역의 구조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좌석 하부 구조와 방사형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하부 구조는 흰색 대리석 마감 블록으로 덮였습니다. 경사면이 있는 지역에서는 하부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큰 회색 대리석 블록이나 붉은색 여간 브레차 블록이 사용되었습니다. 관람석의 일부 구역은 파나이르산 파나일다의 천연 안반 구조가 필요한 높이를 자연스럽게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대리석 마감재 바로 아래에 안반이 위치하기도 합니다. 경사면을 의지하지 않는 관람석 구역은 오프스 케멘티치움, 로마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하부 구조실 시스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좌석 열마다 경사도가 다르며 중심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가팔라집니다. 로마 시대의 증축 이후 관람석 구역 내의 동선은 잘 계획된 통로들을 통해 정리되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배럴 볼트 형태의 넓은 복도, 모미토리아를 통해 방문객들은 하단의 두 디아조마, 수평 통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서쪽 정면에서 뻗어나온 계단을 통해 하단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남쪽 정면에는 기념비적인 외부 계단이 통로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북쪽 정면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이 지역에 있는 극장의 외벽은 붕괴된 자재층에 가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극장이 확장되면서 관람석 구역 아래를 지나가는 수로도 건설되었습니다. 이 수로는 40km 길이에 달하며 케이스트로스 운하로도 알려진 클로디어스 아리스티언 운하의 일부입니다. 다른 수로들과 함께 이 수로는 서기 114년에 지어진 트라이아누스 분수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오늘날 관람석 구역 내 중간 좌석열의 8번째 단에서 하부 구조 재료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 변화가 바로 수로가 지나는 경로를 나타냅니다. 1. 극장의 항공사진. 2. 1950년 당시 극장의 모습. 3. 리키니우스 1세 황제의 초상 조각. 검투사 부조. 사진 N. 게일.
오스트리아 고고학 연구소 AI